민주당 후보로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한 한인 2세 앤디 킴이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50대 한인 옐로캣 기사가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저소득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스탑 월마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저지주 법원이 조작된 음주 측정기의 측정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2만 명에게 사면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올해 첫눈이 내리면서 겨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한 한인 2세 앤디 킴이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한국계 연방 의원이 탄생한 것은 김창준 전 의원 이후 20년 만이며 민주당 소속으로서는 첫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이 됩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영김 후보는 막판 표차가 줄어들면서 초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 입니다. 앤디 김 후보의 당선이 공식화됐습니다. AP와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뉴저지 3선거구 연방 하원 선거에서 앤디 김이 승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앤디 김은 최종 득표율 49.9%로 이선의 공화당 현역 톰 메가더 후보의 1.1%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3선거구는 현재 약 7,000표 정도 잠정투표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상대 후보인 메가더 의원은 아직 공식 패배 선언을 하고 있지 않지만 승패를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개표가 진행 중인 잠정투표 수도 앤디 김 후보 강세 지역인 벌링턴 카운티가 2배 정도 많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앤디 김 당선인은 뉴저지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시카고대를 졸업했으며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중동 전문가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몸담았으며 2013년부터 2015년 2월까지는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각각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영김 후보는 불안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김 후보는 현재 99,501표로 민주당 길 시스네로스 후보에게 불과 122표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일주일간 우편투표 개표가 진행되면서 상대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까지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남은 표가 관건이지만 우편투표 속성상 표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승부가 몇백 표 차이로 갈릴 것으로 보여 재검표 요구와 소송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50대 한인 옐로캣 기사가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옐로캣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5일 58세 김모 씨가 퀸즈 베이사이드 벨블러바드 단독주택의 3층 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시신에 타살로 의심되는 흔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 자살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 차량 서비스의 활성화로 뉴욕 시내 택시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옐로캣 기사들의 자살 소식은 올 들어 벌써 3번째이고 자살한 택시 기사는 8번째입니다. 김 씨는 시민권자로 약 3년 전부터 가족 없이 홀로 룸메이트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2017년 옐로캣 메달리온을 58만 달러에 구입하면서 하루 16시간씩 매일 쉬지도 못하고 일했지만 경제난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버 등과 같은 공유 차량 서비스의 활성화는 갈수록 악화되는 옐로캣 영업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환경이 그를 죽음으로까지 내몰았습니다. 주변인은 김 씨는 옐로캣 메달리온을 구입한 후 거의 하루도 운전대를 놓지 않고 택시 영업에 전념해 왔다고 회고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저소득층 노동자 보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명 스탑 월마트 법안으로 월마트를 겨냥했지만 모든 대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15일 버니 샌더스 민주당 연방상원 의원과 로 카나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은 스탑 월마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월마트를 상징적으로 내세웠지만 직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들이 시간당 임금을 최소 15달러로 책정하지 않을 경우 주식 환매를 할 수 없도록 대기업을 겨냥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안은 직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모든 직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하고 직원들에게는 최장 7일간의 유급 병가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CEO는 일반 종업원 임금 중간값의 150배를 넘지 않아야 주식 환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9월에도 아마존을 겨냥해 베이조스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아마존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 $15로 인상됐습니다. 반면 1,800억 달러 순자산을 가진 월마트 소유주에 비해 대부분의 월마트 직원들의 임금은 여전히 낮습니다. 한편 이번 월마트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음주운전은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데요. 하지만 음주운전 측정기를 신뢰할 수 없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한 경찰의 부정행위가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13일 뉴저지주 법원은 주 경찰 소속 마크 데니스 경사에게 제기된 소송에 대해 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사용한 음주 측정기의 측정 수치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2만여 명에게 뜻밖의 사면의 길이 열렸지만 이미 판결을 받은 운전자들의 항소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데니스 경사는 2년 전 음주 측정 시 수치가 높게 나오도록 음주 측정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법원과 경찰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일선 검사들에게 음주운전 관련 기소에 대한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음주 단속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자동적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과 경찰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미들섹스, 맘머스, 오션, 썸머셋, 유니온 카운티에서 2667명이 조작된 음주 측정기를 통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조작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통 추수감사절이 끝나면서 겨울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런데 벌써 오늘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뉴욕, 뉴저지 일원에는 계절을 앞지르는 이상적인 저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후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캐나다 지역에 머무는 고기압의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눈은 지역에 따라 집눈깨비로 변하기도 했지만 저녁까지 계속되면서 1에서 2인치 정도의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퇴근길 차량들은 눈과 갑자기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 거북이 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비로 바뀔 것으로 예보했지만 허드슨밸리는 2에서 4인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눈이 쌓여 업스테이트 지역에서는 최고 5인치가량의 적설량을 기록하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기온은 뚝 떨어져 영하권으로 들어갔고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금요일 눈은 그치겠지만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예보됐고 주말은 평년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겨울철 감기 등 호흡기 질환도 시작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명문대 조기 전형 지원자 수가 해마다 늘면서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일대 2019년 가을학기 입학 조기 전형 지원자는 전국 50개 주와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몰리면서 모두 6,0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로 예일대가 조기 전형을 도입한 이후 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브라운대 조기 전형 지원자 수 증가율도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운대는 올해 조기 전형에 4,169명이 지원해 전년보다 11%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명문대의 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명문대 조기 전형 지원자가 증가하면서 합격률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예일대 조기 전형의 경우 전체 지원자 5,783명 중 842명이 합격해 14.7%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합격률 17.1%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하버드대는 지난해 조기 전형에서 6,630명이 지원해 이 중 14.5%인 964명만 합격했고 프린스턴, 브라운 등 다른 아이빌리그대도 지난해 조기 전형 합격률이 전년보다 낮았습니다. 뉴욕시 아파트가 지어진 지 오래되면서 아파트도 낡았지만 그 부대 시설들의 안전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화재 대피용 비상계단은 재구시를 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아파트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설치된 화재 대피형 비상계단의 노후화와 그 관리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안전사고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아파트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외벽에 설치된 비상계단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곳곳이 녹슬어 있고 아예 발판이 떨어져 없는 곳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비상계단의 위험성 신고는 올해만 5천여 건이 넘습니다. 현행법상 뉴욕시에서는 6층 이상 건물에 설치된 비상계단은 5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위한 페인트 칠 등 눈 가리고 아웅식 검사가 이루어지면서 안전성 문제는 더욱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시 빌딩국은 충분한 인력을 갖추지 못해 일일이 비상계단을 검사할 수 없다는 고충만 토로하고 있습니다. 잠시 열차 운행이 지연됩니다. 익숙하게 들어온 소리인데요. 7번 전철 신호교체 공사가 드디어 이번 달 말이면 끝납니다. 당초 2년 반을 예상하고 2010년 시작된 7번 전철 신호 교체 공사가 예산 확보 미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며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MTA는 최근 이 공사가 이달 말로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매 주말이면 공사를 위해 일부 구간의 운행을 중단시키는 등 끊임없는 일정 변경으로 시민들의 원성이 컸습니다. MTA는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오가는 L전철 노선 운행을 15개월간 정지시키고 터널 보수 공사에 착수하는 내년 4월부터는 7번 전철의 열차 운행을 하루 왕복 14편 더 늘릴 예정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 해소는 물론 지연 운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최근 아마존 제2본사 유치 결정에 따른 인구 증가에 교통 인프라 확충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MTA는 당분간 E, F, M 그리고 R 노선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가 포트리에 지점을 개설한 지 4주년이 됐습니다. 포트리 지점은 한인자본이 은행을 인수하고 개설한 첫 번째 지점인데요. 4주년 기념으로 고객 사은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뉴저지 중부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던 미국계 은행을 한인 자본이 인수하면서 한인 커뮤니티 은행으로 성장해온 뉴 밀레니엄 뱅크. 오늘 뉴 밀레니엄 뱅크는 포트리 지점 개점 4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허홍식 행장은 포트리 지점이 뉴 밀레니엄 뱅크가 한인은행의 정체성을 갖게 된 후 첫 번째로 개점한 지점이라며 한인 사회의 사랑 덕분에 이곳이 예금액 6천만 불을 보유한 튼튼한 지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금 이자라든지 또 상당히 높게 드리고 이래서 호응도 좋고 우리 고객들께서 앞으로도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리 지점을 시작으로 뉴욕과 뉴저지의 지점을 확대해온 뉴 밀레니엄 뱅크는 내년 초에는 뉴욕 플러싱 메인스트릿에 새로운 지점을 열고 중국 커뮤니티 공략에 나섭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이번 포트리 지점 4주년을 기념해 CD 금리를 최고 2.75%까지 제공하는 프로모션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이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원자들의 대학 원서 접수 마감일 연장 신청을 허용합니다. 캘스테이트 대학은 오늘 30일까지 2019학년도 가을 학기 입학 원서 접수를 받고 있지만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들로 영향을 받은 지원자들은 마감일 2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스테이트 대학 당국은 지원자들이 마감일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4개 캠퍼스까지 지원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서 마감일 연장은 캘스테이트 대학 측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 지역의 주차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한인타운 최초로 자동 주차 시설이 도입됩니다.
자동 주차 설비업체 탭스는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A시 최초로 한인타운의 아파트 신축 프로젝트에 자동 주차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이제 그 한인타운에 954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이제 저희가 이 자동 주차 시설을 이제 넣게 되는데 아파트 프로젝트입니다. 19유닛짜리 아파트 프로젝트에 저희가 이걸 넣게 되고 이게 최초로 저희가 LA시에서 또 이제 이거 허가를 받아서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특히 자동 주차 시설은 24시간 전기로 운영되는 무인 주차 시설로 기존 주차 공간의 4분의 1로 최대 2,000대 차량까지 수용 가능하며 주차난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UCLA 조사에 따르면 LA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2억 7천만 갤런의 가스가 낭비되고 있으며 42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는 신임 의장으로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 김선엽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김 회장은 전직 회장과 협회장들과 협력해 직능협회다운 협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 협회 활동 사항이 보고됐고 연말 행사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퀸즈 부보로장에 샤론 이 씨가 임명됐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은 뉴욕시 정부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퀸즈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깊은 식견을 갖추고 있는 이 씨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9일부터 직책을 수행하게 되는 이 신임 보로장은 다민족과 문화를 포용 발전시키는 뉴욕의 미래 퀸즈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MTA가 그랜센트럴 터미널을 3,500만 달러에 매입하는 방안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MTA는 투자회사 미타운 트래킹 벤처사에 연간 240만 달러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매입으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철도 개선 사업 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랜센트럴 터미널이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저지 패스켓밸리 고교에서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또 증오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최근 2달 새 벌써 3차례입니다. 낙서가 발견된 곳은 교내 야구장과 상로 덕아웃 등이며 인종차별과 동성애 혐오 등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에릭 건더슨 교육감은 교내 증오 범죄 발생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가끔 흐리는 날씨이지만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오후 들어 가끔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